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목숨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움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그 비수는 부모의 심장에 꽂힙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자갈치 시장의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고 살며 아들을 강남의 유능한 의사로 키워낸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정성이 돌아온 자리는 차가운 병원 바닥이었고 아들이 던진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몸에서 나는 그 냄새, 환자들이 싫어해요. 제발 제 인생에서 빠져주세요. 이 비참한 순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아들의 운명을 쥔 거대한 건물의 주인이 되어 나타납니다. 과연 이 영화 같은 반전 뒤에는 어떤 피눈물 나는 세월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시니어 사연나무에서 그 놀라운 전말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가장 큰 지혜를 얻어가실 겁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빌딩 70세 김 씨는 낡은 검은색 봉지를 양손에 꽉 쥐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새벽 시장에서 떼온 가장 싱싱한 은갈치와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밑반찬들이 담겨 있었죠.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너무나 매끄러워 김 씨의 낡은 운동화가 미끄러질 정도였습니다. 김 씨가 조심스레 원장실 근처로 다가갔을 때 저 멀리서 아들 민석이 간호사들에게 둘러싸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려 했지만 민석과 눈이 마주친 순간 김 씨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반가움이 아닌 형언할 수 없는 당혹감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김 씨를 거칠게 낚아채듯 병원 비상구 복도로 끌고 갔습니다. 뒤따라온 며느리 지영은 이미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연락도 없이 여길 오시면 어떡해요? 민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내가 요새 기력이 없다길래. 이 갈치가 사람 몸에 얼마나 좋은데. 갈치요? 지금 병원 전체에 비린내가 진동을 하잖아요. 환자들이 제 아버지가 생선 장수라는 걸 알면 제 권위가 뭐가 됩니까? 제 수준 좀 맞춰주시면 안 돼요? 옆에 있던 지영이 한술 더 뜹니다. 아버님, 지난번에도 오셔서 소파에 냄새 배게 하셨잖아요. 여기 한 달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버님이 생선 1000박스를 팔아도 못 내는 돈이에요. 제발 저희 앞길 좀 막지 마세요. 아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며느리의 말투는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김 씨는 손에 쥔 봉지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주려던 보약살 돈 10,000원짜리 몇 장을 주머니 속에서 꼭 쥐고 그는 차마 꺼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느리고 아련한 회상톤 여러분. 잠시 3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김 씨가 자갈치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영화의 추위에도 그는 구멍난 고무장화 속에 신문지를 덧대고 얼음 섞인 생선 괴짝을 날랐습니다. 손가락은 동상에 걸려 진물이 났고 고등어 가시에 찔린 손등은 아물 날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에 밴 비린내 때문에 아내조차 가까이 오기 힘들어했지만 김 씨는 아들 민석의 성적표만 보면 피로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민석아, 아빠는 괜찮다. 너는 꼭 훌륭한 사람 돼서 이 애비처럼 비린내 맡으며 살지 마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김 씨는 시장 바닥에서 버려진 생선 대가리로 끼니를 때우며 아들의 의대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며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할 때 그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주변 개발 예정지를 돌았습니다. 이 땅은 나중에 꼭 보물이 될 거다. 그는 10원짜리 하나도 아끼는 지독한 구두쇠로 소문이 났지만 사실은 아들 몰래 시장통에 낡은 상가와 버려진 자투리 땅들을 하나둘 사모으고 있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손으로 부동산 장부를 넘기던 그 세월, 김 씨는 자신이 무시당할수록 땅에 더 깊이 묻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자신의 존엄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석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병원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면서 퇴거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임대료를 5배 올리거나 당장 방을 빼라는 통보였죠. 민석은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새 건물주는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쫓겨나면 대출금은 어떡하고 내 체면은 어떡하지? 민석과 지영은 밤낮으로 빌며 새 건물주와의 만남을 간청했습니다. 마침내 호텔 라운지에서 건물주를 만나기로 한 날, 민석은 제일 좋은 양복을 차려입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의사로서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초조함으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며느리 지영은 옆에서 당신 오늘 못 잡으면 우리 길바닥에 놔앉는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빌고 와. 라며 민석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민석은 혹여나 새 건물주의 기분을 거스를까봐 입안에 밴 커피 냄새까지 가글로 지우며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떤 대단한 재력가일까?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강남 빌딩을 단숨에 사버린 걸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물 앞에 선다는 중압감에 민석의 구두 소리는 호텔 복도에서 힘없이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1년 전 아버지에게 했던 수준 차이라는 말이 지금 자신의 목을 죄러 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라운지 문을 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호텔 라운지. 민석은 입구가 보일 때마다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아주 말끔한 정장을 입고 은은한 향수 냄새를 풍기는 한 신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달려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물주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고개를 든 민석의 눈이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1년 전 비린내 난다며 자기가 쫓아냈던 아버지 김 씨였습니다. 아, 아버지, 당신이 어떻게... 김 씨는 아들이 내민 협상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 밀쳐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석아, 내가 말한 그 수준이라는 거 내가 한번 맞춰보러 왔다. 내가 그토록 경멸하던 자갈치 시장, 비린내 나는 돈들이 모여서 이 건물이 됐단다. 민석은 바닥에 넙죽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병원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며느리 지영도 옆에서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큰 집으로 모실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김 씨는 그들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 건물에 너희 같은 사람들을 들릴 생각은 없다. 이제 너희 수준에 맞는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보거라. 따뜻하고 깊은 여운의 음악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습니까? 김 씨가 아들에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켜줄 힘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퍼주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진정한 사랑은 부모가 스스로를 지킬 줄 알 때 완성됩니다. 내 자식은 다르겠지라는 생각보다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여러분의 노후를 향기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어떤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시니어 사연나무는 언제나 여러분의 당당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